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솔루션 아키텍트 직무를 하고 있는 허창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금융관 특화 LLM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퍼클로바 X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거는 LLM입니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결과물을 모델로서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과 같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연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LLM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때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할 때 LLM을 활용하지? 아니면 내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서 데이터들, 그다음에 DB에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과 같이 어떻게 LLM과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정보 시스템, IT 시스템 같은 걸 구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코드들을 만드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금융사에서는 특히나 더 시큐어한 코딩을 더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LLM을 통해서 어떻게 코드를 생성할 수 있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LLM을 통해서 같이 결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해서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섹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LLM을 이용해서 어떻게 튜닝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문장 또는 단어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언어 모델 활용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운데,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어떤 다큐멘트 데이터, 아니면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위키, 지식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RAG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소스 데이터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소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니면 어떤 다큐멘트, PDF 문서, 워드 문서, 한글 파일 문서, 이런 문서 파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이퍼클로바 X를 이용해서 유사도 높은 검색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도 기반의 검색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수치화된, 팩터화된 데이터로 추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팩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유사도 높은 결과를 통해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크게 일단 임베딩.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수치화된 결과값을 받기 위해서는 팩터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사성 측정을 위해서 팩터를 측정하기 위한 건데, 이 고차원의 팩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 고차원의 팩터를 제공한다는 거는 세밀한 데이터,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세밀하고 압축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LM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재생성하는 데도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베딩된 팩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팩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면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팩터 기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팩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체적으로 인덱스나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빠르게 검색하고 유사도 높은 결과들을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앞서서 처리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팩터화 시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팩터화 시킬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맥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는 단위별로, 세그멘테이션 단위별로, 문단별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임베딩을 위해서 문맥을 위한 문단 분리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문서에 대한 로딩, DB에 대한 연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세그멘테이션하는 이런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베딩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객체와 관계들을 벡터로 조밀한 수치로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장, 문단,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밀한 수치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가지 단어를 유사성 높은 걸로 묶어본다라고 하면 대한민국과 서울은 같이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겁니다. 이런 식의 단어, 문단, 문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사도 높은 결과들을 통해 가지고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임베딩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사인 시밀리티라고 제가 왼쪽에다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이런 식으로 유사도 측정을 해요. 저희는 어떤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수치화된 결과를 제공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치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은 각각의 문장과 문장 간의 각각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거리 간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멀어진다라고 하면 유사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도가 좁아진다라고 하면 유사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알고리즘까지 제공해드리지는 않지만 저희가 임베딩을 위해서 수치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베딩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부에 있는 문서 데이터,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는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유사도 높은 답변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수치화된 결과값들을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유사성 높은 결과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 구성이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GPU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들이 항상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임베딩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내부에 가지고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만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모델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EMB 모델, 그다음에 STS 모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EMB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하고 무관하게 좋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STS 같은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을 같이 유사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날씨 어때?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장이라고 있으면 이게 날씨에 관련된 문장이니까 누구는 유사한 문장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은 비가 옵니다. 날씨와 비는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STS로 할 때 유사도 낮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값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EMB일 때는 스코어가 유사성이 0.9인데 STS일 경우에는 0.4이다. 이랬을 때 어느 게 더 정밀한 결과들을 받아볼 수 있냐 아니면 어떤 게 더 범용적으로 유사성을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문장 단위로 좀 더 세밀한 결과가 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STS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좀 더 다큐먼트 단계의 문단 단위의 높은 유사성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EMB 모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이용한 임베딩은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결과값들을 제공해드립니다.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 실수 형태의 데이터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임베딩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데모로 좀 보여드릴 건데 그 데모로 좀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스튜디오에 대해서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클로바 스튜디오를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 튜닝, 익스플로러, 스킬 트레이너 이렇게 화면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챗GPT나 이런 것들 많이들 사용해 보셨으니까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재기함수 예제 코드 작성해줘. 그럼 코드 작성해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탑P, 탑K, 그다음에 템퍼레처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답변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AP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LM을 제공해드리는데 그 LLM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조정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튜닝 API부터 해서 어떤 문장을 생성하고 교정하고 어투를 바꾸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튜닝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RAG의 기반이 되는 인베딩 API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베딩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류를 해야 될 거잖아요. 분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API 역시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에 관련된 API 이런 툴들을 제공해드리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베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STS라는 모델을 제가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으로 API를 전송해 주실 때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십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커피 맛집 리뷰 검색이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 텍스트가 인베딩화 돼서 팩터화 돼서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데이터가 실수 형태로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맥적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지금 디멘전은 1024, 그러니까 1024개의 차원의 팩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 관련된 기능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린다 말씀드렸는데 이 인베딩 가지고 이제 다큐멘트를 로드해서 그거에 대해서 유사도 높은 결과값들을 검색을 통해서 받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하실 거예요. 뭐 CSV 파일부터 해서 PDF 파일, 아니면 워드 파일, 한글 파일 이런 파일들이 있으실 건데 이런 파일들을 가져와서 로드를 합니다. 로드를 해서 이제 인베딩을 하려면 문맥적으로 일치하는 것들을 분류를 해서 인베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API 같은 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API를 날려서 인베딩을 이렇게 해서 보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팩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결과값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인베딩에 대한 데이터들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원본 데이터가 같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취사 선택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어디 출처에서 나온 데이터야 이런 것들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날려보면 나스의 사용 절차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날려보면 해당 시뮬리티가 높은 순으로 해서 탑5 정도를 제가 추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탑5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부터 해서 낮은 것까지 5개를 추출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포멀한 형태로 데이터를 다시 정제해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인베딩 RAG라고 불리우는 검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어떤 스토리지 아니면 어떤 서버에 있는 로그 데이터 여러 가지 용도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계속해서 데이터들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를 거친 후 이후에 인베딩하는 절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죠.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이 팩터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두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해두고 이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할 거예요.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은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유사성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역시 벡터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X의 인베딩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수치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수치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같이 시뮬리티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궁금하신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코사인 시뮬리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알고리즘을 알아야 됩니까? 구현을 해야 됩니까? 요즘 나와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이런 알고리즘을 다 포함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구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성이 높은 탑5 아니면 탑10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출력을 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서머라이즈를 요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쉽게 어느 정도 포멀한 형태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탑5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없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다시 하이퍼클로바 X를 이용해서 하이퍼클로바 X의 책 컴플리션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포멀한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내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 때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이거든요. 데이터 용도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인베딩할 것이며 그 인베딩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ETL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정지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파이프라인 형태로 만들잖아요.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인베딩하고 다시 튜닝하고 이런 절차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연동하기 위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게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게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어떤 타겟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 그게 다행히 어딘가 잘 모여 있으면은 굉장히 다행이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시스템들을 또 구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 소스 공간에서 어떤 문서를 가져오고 그 문서에 따라서 내가 의미론적으로 맞는 문맥상에 맞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세그멘테이션하고 청킹하기 위한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그멘테이션 API를 별도로 또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시 정제하고 분류해서 문맥상으로 분류된 데이터들을 자동화시켜서 인베딩 API를 통해서 수치화시키는 거, 그래서 수치화시킨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벡터 스토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GPU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 인베딩 API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것 외에 이제 튜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튜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된 LLM을 제공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같이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총 4가지의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페프트, 풀어서 얘기하면 파라미터 이피시언트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보통 이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 파라미터를 일부만 조정을 해서 전부 다 조정하게 되면 모든 GPU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만 사용해서 조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튜닝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프트 방식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IAS3부터 해서 로라, 가장 대중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라 방식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 리인포머스 러닝 이런 방식으로 또 역시 튜닝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겁니다. 프리트레인된 LLM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학습용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페프트, SFT, RLHF 이런 튜닝 방법들로 같이 또 튜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튜닝된 LLM을 제공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돌리면 되는데 그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마련하는 게 어떤 포맷으로 마련해야 되냐, 어떤 데이터를 마련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보면 항상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한 번 학습을 시키고 나서 그 데이터 결과가 한 번에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항상 반복적으로 학습시키고 항상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면서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 에포크나 러닝 레이트 이런 설정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텍스트와 컴플리션,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 데이터들은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중요한 높은 튜닝 결과를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튜닝을 하거나 이 튜닝을 한 번 했는데 왜 데이터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튜닝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튜닝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금융특화 LLM을 위한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에 필요한 LLM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은 바로 데이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 소스에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정제화하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튜닝이나 임베딩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하이퍼 클로버 X 금융특화 LLM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옆에서 적극 밀착 대응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